자, 이런 가운데 지금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 글쎄요. 어제 채널A가 이 송 전 대표랑 또 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송 전 대표의 입장은요, 이 돈봉투 살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에 했던 얘기와 뭐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소를 지금 섭외를 하려니까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섭외가 되는 대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귀국 일정이 변동되시나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22일 이번 주 토요일 날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프랑스 파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를 향해서 당 안팎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이 두 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 전 대표를 향해서 말이죠.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합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설명한 별표인데 왜 외국으로 도망가서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국하게 된 과정도 사실은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관계에서 좀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증언과 어떤 녹취를 통해 육성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와서 정정당당하게 해명을 하고 또 검찰 수사에 뭐 협조를 한다. 이렇지 않으면 이거 도망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도피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송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다. 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송 전 대표 측에서는 프랑스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라 의원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사정으로 임의로 귀국하는 건 맞지 않다. 이 얘기인즉슨 즉각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다. 뭐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정대로 7월 정도에 들어갈게요.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돈봉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선을 그은 지도부와 친명계. 그런데 친명계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그제 이번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는데 하루 만인 어제 친명계로 일컬어지는 의원들 입에서는 잇따라 이러한 목소리들이 이어져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송 대표 본인은 저는 뭐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 일단 당과 캠프는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캠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의원들을 체크해보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요. 우선 저는 한 명 체크를 했습니다. 이정근과 송영길 대표와의 녹취록은 없는 건가? 직접적 증거라고 할까? 직접 대화의 내용은 나오지가 않더라고 제가 보기에. 배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친명계 의원들은 이번 약간 좀 의혹과 관련해서 선을 긋는 듯한 목소리들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송영길 리스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 상으로 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예. 빅데이터 상으로는 오히려 이재명 리스크보다 더 커질 정도예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 친명과의 관련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친명계 의원들은 선을 그을 수밖에 없죠. 왜?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대표에게 지역구를 내줬단 말이에요. 계양을. 이보다 더한 관련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봉투와의 관련성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게 치명적이냐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그동안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송영길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이 논란은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으로 선을 긋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아하.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너무나도 잘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예. 이정근 또 강내구 이 돈봉투와 관련됐을 때는 어떤 보직을 받았거나 청백리상 등의 상을 받지 않았을 때였어요. 예. 그런데 0.59% 포인트 차이로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임명을 했죠? 민주당의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이정근을 사무부총장에 전격 임명합니다. 그리고 거론이 되는 녹취록에 거론되는 윤관석 의원 인천의 중진입니다.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관하다 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뭐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성호 의원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오갔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말이죠. 차비,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저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정성호 의원님께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십니까? 그런 비판과 함께 300만 원은 그럼 돈이 적어서 돈봉투 뿌려졌다는 건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런 비판들. 그러자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돈 사용처를 추측하며 불필요한 얘기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현주 대변인님, 오늘 저런 상황에서 장경태 민주당 최고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50만 원이요. 한 달 밥값도 안 됩니다. 한 달 밥값도 안 돼요.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쉴드 칠 수 있는 것을 쉴드를 치셔야지 무리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선 중진에다가 뭐 좌장격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대 수준 이런 이야기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아무리 실언이라고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게 금액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 정당법 50조에 의하면은 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인을 밀고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어느 특정 직을 제공한다는 약속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만 하더라도 이것은 징역 3년 이하의 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요.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요청하거나 하게 되면 양형 기준이 더 올라갑니다. 예?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요? 어허.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왜 법 위반으로 그 제도화가 되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정치를 펼치라고 하는 그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본인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쉽다는 돈을 이용해서 그 표를 왜곡하고 민심을 왜곡하게 되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뭐 50만 원, 300만 원 이게 식대니 차비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5년 동안 이룬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져서 허망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민주당 정신 똑바로 안 차리게 되면은 70년 민주당 전통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허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자 합니다. 김수경 교수님. 그러니까 이 사태가 터졌을 때 맨 처음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재명 당대표의 일성이 뭐였냐면은 뭐였죠? 이 정부의 특장기는 압수수색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상을 좀 파악해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일단 덮어놓고 정부와 검찰을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한 닷새 이후에 이제 사죄도 하고 검찰이 조사를 해달라고 한 건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뭘 제대로 알아보고 진상을 좀 파악한 다음에 대응한 게 아니라 뭐 300만 원 정도면 기름값 정도인데 뭐 그게 문제가 있겠어?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몰랐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매일매일 지금 까지고 있는 이 녹취록에는 송영길 대표가 아주 깊이 연루돼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면서 일단 덮어놓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50만 원이면 밥값도 안 된다. 밥값도 안 된다. 그렇죠.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밥값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다들 자기 돈으로 자기가 밥 사 먹지 누가 이런 식으로 돈 살포해가지고 밥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금 맞지 않는 국민들을 더 분노
파랗게 만드는 정말 기름을 끼얹는 이런 식의 대응들이 민주당에서 무지성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판단을 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아무 지금 생각 없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함부로 아무데나 방송에 나가가지고 확실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거 무조건 이렇게 방어하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